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SNS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내일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 것이라서 오늘 특별히 연습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홍보 마케팅,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교육 대상은 그 해설사 여러분이 아마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시고 교육 인원은 10명 정도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SNS 문화관광재단에서 SNS 홍보 마케팅을 하겠다. 그럼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SNS의 홍보 마케팅. 네. 홍보 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홍보의 목적, 홍보 관리, 그 다음에 홍보 분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고요. 홍보 대상은 전 국민으로 할 건가? 아니면 땡땡, 그 지역. 을 대상으로 할 건가? 아니면 저는 전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할 건가를 고객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은 문화재를 할 건가, 지역을 할 건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이 퍼스널 브랜딩을 강화했을 때 그 그 조직의 역량도 늘어난다고 생각하고요. 네, 홍보 관리, 그 다음에 홍보를 했으면 그 로드맵을 하고 그 일정 관리를 한 다음에 프로젝트화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하는 목적은 그냥 맨주먹 불끈 쥐고 하면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모션이나 서포터즈들 그리고 우수한 사례들을 갖다가 벤치마킹하면서 홍보 관리를 꾸준하게 일정별로 해야 됩니다. 뭐 분기별로 할 건가, 반기별로 할 건가, 아니면 연간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실시가 되고 이제 고객이 유입되면 이거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석 그리고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행동이 일어났나, 그 로드맵대로 일어났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홍보 마케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 외주를 주거나 자가적으로 처리할 때 어느 기간이 지나면요, 시들어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홍보는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홍보하는 것을 말하고요. 마케팅은 내가 홍보를 했을 때 수익을 할 경우에 마케팅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융합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분석에서 나왔던 효율적이나 비효율적인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융합시켜서 그 다음에 효과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케팅에서 오프라인의 활동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지역, 로컬, 국지적인 것을 대외적으로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것은 SNS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저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집중하는 홍보 마케팅을 펼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 디지털로 전환하는 거, 아날로그, 오프라인에 있는 것을 디지털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 콘텐츠들을 플랫폼인데 그냥 플랫폼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고 온라인에 연결된 상태에서 어떻게 홍보 활동을 펼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가 대세잖아요. 개인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펼치는가. 그리고 검색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걸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몇 가지 들면 아마 이 시간이 끝날 거고요.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그 자리에서 기획, 촬영, 편집,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를 간략하게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콘텐츠라고 하면 크게 분류를 네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텍스트, 글로 갈 건가, 이미지, 사진으로 갈 건가, 비디오.
영상을 편집해서 비디오로 몰아갈 건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최상위 개념인 라이브를 가끔 한번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할 때 고객이 실증을 느끼지 않고 나의 콘텐츠를 이제 소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계속 글만 쓰던지, 스토리텔링을 하잖아요. 글만 쓰고 계시던지, 뭐 사진, 카드 뉴스, 뭐 여러 가지 썸네일이랑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갈 건가, 비디오 멋지게 영상을 기획해서 유튜브가 지금 뜨고 있으니까 유튜브 플랫폼에 얹어서 우리의 문화 재산을 홍보할 건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널을 이제 확보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 플랫폼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전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플랫폼이 활성화된 거고,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장악했던 페이스북 플랫폼인데 유튜브에 밀려서 지금 해롱해롱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은 젊은 사람들이나 그 부인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이제 홍보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보면 1기, 2기, 3기로 이렇게 지나오면서 한 2기 정도, 3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콘텐츠의 그 품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품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품질 향상에 대해서는 제가 1인 미디어에 대해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온라인 플랫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을 여니까 유튜브가 뭐 대세죠. 유튜브, 그다음에 블로그, 전통적인 기존의 플랫폼이었어요. 소통 플랫폼. 근데 네이버 블로그가 이제 네이버 다음 구글이 있는데 네이버 다음 구글이 다 해롱해롱 또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 쪽에 워낙이 크리에이터들에게 대우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쪽으로 다 움직인 거예요. 돈을 주잖아요.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블로그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검색에서 그 크리에이터들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소상공인이나 개인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들이 블로그에 글을 많이 작성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있고, 다음 테스토리와 브런치도 있는데 브런치도 약간 살아날 것 같았는데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사그라들고 있고, 유튜브 쪽으로 모든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회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보다는 덜 하지만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나 여성분들이 자꾸 이제 떠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 중에 또 꼭 필요한 것이 홈페이지가 있고요. 이거는 뭐 반응형 웹을 만드는 게 지금 좋고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여기가 이제 판매 플랫폼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얘를 홈페이지와 같게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그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뭐 더 있다면 본인들이 궁합에 맞는 플랫폼을 찾아서 확산시키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그래서 콘텐츠를 디지털화해서 이 플랫폼에 얹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네, 잘 얹을 수 있어야 되고요. 플랫폼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채널이라고 하죠. 네, 고객과 만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즘 대세 1인 미디어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디어, 여기 미디어에 이제 대응하는 매스 미디어, 소셜 미디어, 1인 미디어가 있는데 1인,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스마트폰이다. 물론 카메라나 캠코더나 여러 다양한 1인 미디어 장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드론 같은.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무기는 스마트폰이라고 보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에 이제 미디어 아까 콘텐츠라든가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저장 공간. 가능하면 256GB나 512 이상을 구매하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영상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공짜 폰인 64GB나 32GB, 지금 안 나오죠. 네, 64GB는 정말 전화만 받으려고 했던 그런 기기였고요. 단말기 터미널이었고,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면 영상을 제작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카메라 대용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아시죠? 여기 이제 갤럭시 폰, 삼성, LG, 샤오미, 이제 기타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은 이제 아이폰하고 삼성하고 LG를 많이 쓰시니까 본인이 맞게 사용 가능하게끔 한 것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은 크게 프로세스가 기획, 촬영, 편집, 유통으로 나뉘죠. 기획은 스토리보드 작성하는 거, 이걸 좀 배우시면 좋고요. 기획의 좀 스토리보드를 조금 체계적으로 프로세스화하는 게 상세 페이지와 랜딩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랜딩. 이런 용어들은 한번 그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니까, 오늘은 이 흐름, 큰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촬영, 스마트폰 촬영 기법이라든가, 촬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조명을 썼는데 얼굴을 밝게 하거나 피사체를 돋보이게 할 수 있게 조명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촬영 장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을 잡으면서 저의 서재라고 하는데, 지금은 홈 오피스, 홈 스튜디오라는 개념으로 자그맣게 제가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고요. 촬영 장비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마트폰 외에 여기 밑에 나오죠. 마이크, 조명, 삼각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후에 그 다음에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요즘에 가장 기타를 넣어볼까요? 키네마스터나 또 뭐가 있죠? 비바, 그리고 뭐 애플의 아이무비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다 좋았었어요. 기존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VLLO라는 아주 뛰어난 녀석이 나왔기 때문에 VLLO라든가, 또 하나 있죠, 루마퓨전. 얘는 아이폰 분이 안 돼요. VLLO는 이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뭐 예를 들면 애프터 이펙트의 그 프리미어나 베가스로 한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개념으로 편집 이쁘게 하는 건데, 얘가 그냥 편집을 다 할 수 있어요. 컷 편집이라든가 로고 삽입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꼭 별표 쳐놓고 이거를 구매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마 퓨전은 아이패드, 아이폰에서만 돌아가는 거니까 좀 특수한 경우고요. 파이널 컷이나 비바 비디오가 아니고요. 네, 프리미어, 베가스 정도, 소니의 베가스 정도를 하는데, 얘는 이제 확실히 프로페셔널한 그 편집 툴입니다. 그리고 유통은 유튜브나 채널, 아까 말씀드렸죠. 채널이라든가 플랫폼에 얹어서 유통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것을 왜 하는지는 아시죠? 네, 우리가 우리의 상품, 서비스를 갖다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알려드린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게끔 구매 방문 여기는 이제 해설사 분들이고 설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매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공 사례는 제가 농민들을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교육생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지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분들은 실제 내 거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보다는 더 강한 개념의 마케팅 개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엄청 정말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죠? 콘텐츠를 잘 만드시고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성공 사례했고요. 검색 엔진은 검색되지 않으면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색되게 하기 위해서 키워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이제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 링크 주소,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항상 고유 링크, URL, URL 얘는 뭐라고 하죠? 고유 주소. 네, 이런 식으로 링크를 확보를 한 다음에 뭐 여기서 나온다면 또 하나 나오겠죠. QR 코드. 요즘 이제 대세가 QR 코드를 만들어서 네이버 QR 코드 가면 금방 링크만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태그, 골뱅이 태그랑 해시태그, 검색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태그를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딩, 제가 말씀드렸죠. 조직도 좋지만, 조직도 있지만, 개인이 더 우선 하는 것 같아요. SNS 1인 미디어에서는요. 그러니까 개인의 브랜딩을 강화해서 조직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 자신이나 기관이나 그 조직이나 단체를 홍보할 수 있게끔 예쁜 로고 막 너무 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손으로 그리고 연필로 칠해서 그리고 색연필로 칠해도 훌륭한 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렇게 로고를 만드시고 자기 소개 100자나 프로필로 이제 한 100자에서 1000자 정도 뭐 1000자까지인데 그렇게 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500자 정도를 잘 써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쉬지 않고 이 내용 전체를 갖다가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이었기 때문에 이제 잘 듣고 가서 하시고요. 오늘 조금 시간이 이르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마트폰을 다 들어보세요.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가볍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